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 미국의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급등은 미국 금융권이 흔들리면서 가상자산이 피난처로 인식이 되자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미국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가상화폐 랠리로 이어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 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매기세가 유입이 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이번 가상화폐 상승이 좀 이렇게 반갑지는 않거든요. 네, 이영재 전문가님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코로나 초기에도 가상화폐가 안전자산이라 그러면서 네. 매기가 좀 쏠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특히 은행권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가상화폐라는 게 탈중앙화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매기가 쏠리는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은행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까봐 부담스러워하는 거에 대비해서 긍정적인 부분인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여기서 금리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패드와치를 보여드렸을 때 상당히 높이 치솟아 올라왔던 50bp의 가능성 지금 거의 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스템 리스크가 시장을 좀 덮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스템 리스크에 조금 자유로운 가상화폐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게 아닌가. 특히 금리 인상 속도가 만약에 조절이 된다면은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 우리가 이거를 가치로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코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코인마다 다 코인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뭐 축구 많이 하시고 축구 베팅 하시는 분들 뭐 칠리즈 같은 걸 쓰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위믹스 같은 경우도 게임머니 관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 관련된 코인도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대표적인 코인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코인을 좀 하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 트레이딩 관점으로 코인을 했었던 상황이고 중장기 투자를 코인을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식 같은 경우는 가치가 확실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지금 시장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지 주식이라는 건 결국은 이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총합을 주권이라는 실체로 표창한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라는 실체가 녹아져 있는 데에 비해서 비트코인이나 관련 코인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실제로 잡코인들을 좀 했었는데 알트코인 중에 잡코인을 했었는데 잡코인들을 보면은 이게 발행된 데를 보면은 정말 알 수 없는 데들이 있고 실제로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거의 내용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은 잡코인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래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총도 워낙 커 있는 상황이고 ETF도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상화폐 쪽에 만약에 조금 더 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투자할 만한 잡코인들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을 제외한다면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CPI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금리 인상 속도가 만약에 늦춰진다면은 코인이 한 번 더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코인은 가치보다는 유동성의 힘으로 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크게 확장됐을 때 한 번 더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금리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최근에 미국 채권금리 3년물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금리가 4%대 후반 거의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3%대 4%까지 급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권 가격은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고 은행을 믿기 힘들고 위험자산에 투자하기 힘드니까 이걸 안전자산에 투자합니다. 안전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실물자산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미국 국채도 있을 겁니다. 국채를 사는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매수세로 인해서 오히려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SVB 같은 경우도 국채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쏠릴 때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먼하고 분명히 양상은 다르지만 양상이 다르다고 해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암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조금 호가 두꺼운 종목들, 조금 탄탄한 우량주들. 리먼 때 실제로 겪어보면은 리먼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리먼 때 딱 터지잖아요. 그 전날 리먼 파산 얘기 딱 나오고 다음날 갭으로 다 때리거든요. 다 때리고 스타트 하자마자 그대로 다 음봉으로 다 붙여버려요. 그 당시에는 VI라는 제도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음봉으로 가서 꼽아 내리는데 삼성전자 같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들어요. 드는데 그렇지 못하는 개별 종목들은 그냥 갖다 꼽아버리고 붙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15% 뭐 12% 이럴 때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상따를 하기도 좋은 장세였지만 반대로 하따가 붙어버리기도 쉬운 장세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최소한의 리스크들을 생각하면서 좀 우량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해 가시는 게 어떤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돌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도 그런 종목들은 탈출할 기회를 주고, 만약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지지 않고 리먼하고 다른 양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줄이고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멈춘다면은 여기서 한번 소위 말해 조정을 주고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떠나기보다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안전한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 오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자코인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코인들이 생겨나고 많은 코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만 좀 접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좀 우량주 중심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주식 와이프님께서는 지금의 전략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장이 어차피 계속 장이 떨어지더라도 순환매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 쪽이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이 한번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장 초반에만 반짝하고 지금 또 흐름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대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보기에는 또 그 암호화폐가 워낙 고위험군의 그런 금융 상품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국내 주식보다도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한번 크게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가 두 번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17년도에서 18년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국내 증시 상승세 강하게 나올 때 해외적인 이제 증시 역시도 모든 다 그 자산들이 상승세가 나올 때 비트코인 역시도 2020년도, 2021년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커플링이 되다가도 커플링이 안 되고 디커플링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간혹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그런 경제적인 그냥 그런 자산 중 하나의 그런 세계관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암호화폐 쪽에 이제 반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거는 주쌤이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다른 쪽에 이제 영역인 것 같고, 국내 증시에는 일단은 테마성으로 한번 상승세가 나온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이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실 것 같은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몇 가지 종목만 좀 선별해서 좀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죠. 일단 처음 말씀드려볼 거는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업비트 관련된 업비트 운영하는 회사 두나무의 지분 8%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코인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던 회사입니다. 최근에 시세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올해 일단은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흑자를 계속 기록했다가 올해는 4,300억대 영업 손실로 적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줬다가 장기 입형돼서 맞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코인 장세가 조금 더 펼쳐진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방 한 4,300원대가 깨지면은 정말 밑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300원 정도죠. 현재 4,500원 정도니까 4,300원 정도는 손절가를 잡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로 전환된 종목을 너무 이제 오래 가져가시긴 부담스럽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말씀 좀 드릴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사실 비덴트가 오늘 5.7% 정도 상승을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비덴트는 전략 매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덴트는 저는 그 주식하면서 두 가지 리스크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재무적인 리스크하고 법적인 리스크입니다. 특히 법적인 리스크는 정말 피하기 힘들고 재무적인 리스크도 사실 발생하면은 도망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흑자 기업을 그리고 실적이 상승하는 기업들만 주로 매매를 하는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비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죠. 박땡땡님 여자분이시죠. 그분의 이제 그 남자친구라고 돼 있는 강땡땡님이 횡령 문제로 이제 그 최근에 2월 20일이라도 뉴스가 나왔는데 압수수색 들어갔다. 요즘 압수수색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강 씨라는 분이 친동생하고 같이 친동생이 이제 버킷 스튜디오 대표입니다. 국내 자산 거래소 비선 관계사인 인바이오젠이나 버킷 스튜디오 주가를 조작하고 실질적인 지배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버킷 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을 지배하고 인바이오젠이 이제 빗썸 홀딩스를 비덴트를 지배하고 그다음에 빗썸 홀딩스, 빗썸 이런 식으로 가는 이 코스가 있거든요. 이게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간에 이제 비덴트가 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으로 잘 알고 계시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있죠. 지금 버킷 스튜디오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지됐습니다. 정지인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으로 한번 갖고 노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정지 상태고 인바이오젠이나 비덴트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지만은 언제 또 이게 어떻게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법적인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이 법적인 리스크 항상 몇 년씩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가 한참 나왔다가 뉴스 안 나오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오히려 비덴트 같은 경우 정리를 하셨으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볼 종목은 유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미르 M 발표 이후에 괜찮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가 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믹스가 한번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부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을 좀 잡고 다시 하나씩 재상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탄력을 받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만약에 나 코인 관련주를 하나 해보고 싶다. 코인을 하고 싶지만 코인은 뭔가 무섭고 코인 관련주를 하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세 종목 중에서 굳이 뽑으라면 저는 위메이드는 그래도 가져가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세 종목 중에서 위메이드가 제일 낫다. 또 덩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해외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왕창 부서지더라도 위메이드가 덩치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나 모를 리스크 때 어떻게 빠져나올 것인가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과거 리먼 때를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빠져나올 틈도 안 주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냥 밑에 갖다 박아가지고 매도 잔량만 잔뜩 쌓여있는 것들 제가 봐서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빠져나갈 궁리도 하면서 매매를 하자는 측면에서 위메이드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